중설 같은 형태로 네네네네. 말하는 것이 네, 그렇게 해서 5km로 평가를 한 근데 거 지설도 동일하게 신규공항이나 지설이나 마찬가지로 13km를 평가하게 되어있어요. 라이카오 규정에서. 근데 그거를 달라붙고 5km로 했더니 이제 그 5km 안에서 조사되는 종수가 3분의 1로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15km에서 159종이었는데 5km로 하니까 109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누락된 거죠. 이렇게 5km 기준으로 신규 공항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공항 모델로 위험도 평가한 거를 새만금 신공항의 위험도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법이다. 저희가 위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소송에서 8차 걸렸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무한공항 참사 때 그때 가차오리가 누락이 되거든요. 가차오리가 실제 가보면 바로 눈앞에서 20만 개차가 날아다니는 부분인데 가차오리가 그 13km 반경에는 엄청 많은 게 5km 안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공항 조립충돌 평가에서 가차오리가 아예 빠져있어요. 근데 그 참사가 이번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누락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났다라는 걸 이번에 저희가 이론을 일어난 일이다. 이거 13km로 해야 되는 거 5km로 줄였더니 일어난 일이 바로 무한공항 참사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어차피 옆에다가 하나 짓는 거니까 추가 증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법적으로 그렇다 하면 1.3km 안에 들어와야 돼요. 증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옆에다 두는 거잖아요. 이게 증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1.3km 안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증설이 아니라 신규인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어떤 법적 보호종이나 어떤 조류충돌과 관련돼서는 좀 대상을 줄이기 위해서 마치 군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규 공항인데 영향평가는 그냥 옆에다 바로 짓는 공항처럼 해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공항이면 신규 공항맞게 그 기준하에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험도는 똑같이 유지가 돼요. 법원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쟁점 사항들은 중요한 쟁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쟁점. 근데 저희가 지금 한국조종사협회를 찾아갔었어요. 조종사협회에서 재판부에서 주가 의견서를 써주셨어요. 조종사협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새만금 신고랑 같은 부분을 조종사협회에서 예고하면서는 무한공항 한국 참사를 포함해서 전속기간이라고 하면서 지금 무한공항 참사 이후에 국토부가 여러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조치들은 인도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의견서에 분명히 써주셨어요. 이러한 조류충돌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류서식지 위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참사가 있을 겁니다. 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이거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는 올리브이라고 하는 더 잘하죠. 서천, 서천에 대한 그 세계자연유산과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걸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어서 문화선청이 굉장히 좀 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세게 의견을 내서 조류충돌 부분이 우리 김지국장님도 그거에서 좀 알아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높고 실제로 새가 겨울철 10만 마리 이상이 와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많이 오고 또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크게 문제되고 있고 그게 환경영향 평가서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전부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셨을 거예요. 초안 조류의 조사 결과가 그런 의견은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저희들 자료가 아니라 국토부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안에서
분석한 조류의 분포나 종수, 개체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동행동 쪽에서는 수용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초안을 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고난을 보고 대응하자. 보라는 공개가 안 되는데. 네. 왜냐면 초안에서 누락되거나 무시라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판 때도 그랬는데 그 조류 이동성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GPS를 부착한 개체수가 굉장히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지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공론이어가지고 일단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류 충돌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안 됐죠. 그러니까 일단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이랑 높이를 측정을 해야 되고 24시간은 해야 되고 그게 그런 게 야간 조사가 가능하죠. 어쨌거나 그 조사 결과 자체가 거짓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빠져있다. 조류 충돌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거의 이번에 누락시킨 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은 거의 그러니까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안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쟁점이에요. 50톤이나 누락시켰다는 거는 그러니까 13km로 했을 때 조류충돌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코스로 5km로 확 줄였다는 거는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중대한 법적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쓰는 쟁점. 네네네. 그게 쟁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국토부에서는 그 조류 충돌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결국은 조류들이 사는 곳을 없애고 공항이 생길 거니까 새들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없앨 거니까 그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공항은 여기고 새만금 바다는 그 외측에 있습니다. 근데 새들이 이 공항을 가지고 횡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에서 뭔가 조류들에 대한 제어를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기존에 있는 서식지도 많이 오지만 이걸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새만금 바다가 외측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쇠기러기나 풍기러기 같은 것들이 이 횡단을 해서 그 앞에 바다에서 쉬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어떤 조류 제어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밖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어차피 그 일부는 줄어들 거니까 뭐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의견은 실제로 새만금에서는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새만금을 오히려 안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 안에가 약 8만 마리나 10만 마리 새들이 새만금 바다에 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횡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게 국토부 고시에 나와 있어요. 국토부 고시에서도 야생동물 충돌 위험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도 이렇게 조류들이 먹이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횡단하는 지역에 공항 입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스스로 국토부 스스로 정한 고시를 어기는 거예요. 새만금 정황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셔가지고.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 말을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남파를 한국에 학자들이 있고 좀 했어요. 이런 거라기를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잘 이해했다, 잘 살펴보겠다, 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실용적으로 많이 공감하고요. 최대한 어떻게 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네가 말집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최대한 제가 받았으니 제가 잘 살펴보고 어떻게 담아야 할지 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네. 아유 더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답답하시면 오셨겠어요. 그때